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증시의 일부 전천후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20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수급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 오랜만에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지수 20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 미국 다우지수도 8일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하루 만에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장 준비하시면서 간밤 글로벌 증시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부터 체크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금일 국내 주식시장 본격적으로 확인해보기 전에 전거래일 국내 마감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국제유가의 40달러 하회 및 해외 증시 약세에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16일 만에 20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1%대를 웃도는 하락률을 시현했고요. 1994.79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연일 약세를 이어가면서 15거래일 만에 7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 0.37%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698.32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0거래일 만에 우리장에서 매도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업은 6거래일 연속 우리장에서 팔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두 투자자들의 자세한 매매 상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포스코, 한국전력, 네이버가 올랐고요.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 SDS,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랐고요.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에는 CJ, CGV, 삼성전자, CJ가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는 원익 IPS, ST팜, 컴투스가 올랐고요. 기관은 SFA, AP시스템, 차바이오텍 순의 매수 세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 봅니다. CJ E&M, 톱텍, 동진세미캠 순의 매도 세션했고요. 기관은 YG 엔터테인먼트, CJ E&M, 톱텍 순으로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미국 휘발유 재고 감소로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물 WTI는 40.83달러에 마감이 됐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 마감하면서 이것이 경제지표 호조와 더불어 미국 증시를 강세장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유가 하락으로 낙폭이 컸던 에너지업종 위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다우지수부터 짚어봅니다. 0.23% 상승했고요. 18,355.00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는 0.43% 상승한 5,159.74포인트에 장마쳤고요. 이어서 S&P 500입니다. 0.31% 오르면서 2,163.79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며 장마쳤는데요. 영국 FTSE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0.17% 떨어지면서 6,634.40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약보합권에서 장마쳤고요. 4,321.08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홀로 빨간불을 켠 닥스 지수는 1,170.21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혼조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금일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시장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예고되어 있는데요. 6포인트대를 상회하면서 2000포인트 회복 출발 예상됩니다. 2001.63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빨간불 키면서 출발 예상되는데요. 1.32포인트 오른 699.64포인트의 출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목들 움직임은 또 어떤지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권 출발입니다. 0.07% 오르면서 151만 8천원 출발 예상되고요. 한국전력 역시 빨간불 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400원 오르면서 63,300원 출발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역시 빨간불 출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상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6년 8월 4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잠시 후에 지수룸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간밤 글로벌 증시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연예일부는 이성대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국내 시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전일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좀 보기 어렸던 만큼의 낙폭이 잡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아래쪽을 향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 당연히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국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투자 심리 자체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 또 들어볼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전일 우리 국내 시장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증시가 2030포인트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뭔가 시장의 체력에 대한 그런 부담을 많이 좀 느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좀 마찬가지였고요. 그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어졌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동반해서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그런 선물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살만큼 샀나라는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전업종에 걸치는 그런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이 뭐 크게 밀렸다라고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지만 외국인들의 이런 방향 전환이 국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면서 국내 시장 전일 좀 많이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만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 오랜만에 다시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위원님, 국제유가가 오른 부분들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체감을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이 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예측이 계속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제유가에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낙폭 과대에 대한 오늘 새벽에는 이제 3%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WTI 기준으로 3.34% 상승한 배럴당 40.83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제유가가 기존 40달러대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대가 깨지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영향을 미쳤었고, 오늘은 재차 다시 40달러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의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제유가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지금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또 최근 조정폭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늘 뭐 올라왔다고 해서 계속 올라간다, 아니면 최근에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지수 오늘 새벽에 마감된 다우지수 0.23% 상승한 18,355.0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21선이 깨지긴 했지만 재차 다시 21선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21선이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바로 21선이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 이제 눌림목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애매하게 그런 끝난 상황이죠. 21선 깨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완전히 안정이 됐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좁은 범위 안에서 등락을 당분간은 이어갈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40달러대를 얼만큼 지지를 잘 해주느냐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8월 4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0.43% 회복하고 있습니다. 약 8포인트대 상승하면서 2003.46포인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님, 간밤 미국 시장 좀 상승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뭐 혼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이틀 연속 지수가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이 재차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그런 방향이 당분간 시장의 그런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투자 수급은 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일 21선이 강하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깨지면서 나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지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합지수 전일 최근 이제 2035포인트대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2030포인트대 정도까지만 가고 그다음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크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21선까지도 전일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21선이 깨진 그런 상황이 최근 뭐 2달간 이제 처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재차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회복이 돼서 위로 올라타 줘야지 시장에서는 좀 안정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0포인트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선이 되게 된다면 시장의 조정은 박스권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정책 공초 기대감과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랠리를 펼쳐왔던 우리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조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돌이켜보자면 장 초반 분위기와 장 후반, 장중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경우가 좀 많았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까지 체크하시죠. 그렇다면 현재 출발 구간 업종별로 종목들은 어떻게 오늘 장 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지수 통해서 시장 분위기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에 에서는 지수 흐름과 마찬가지로 전업중에서 빨간불은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눈에 띌 만큼 강하게 출발하는 업종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0.7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도 0.58% 오늘은 빨간불 켜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상단 종목들 어떻게 장 열고 있을까요? 네, 아직 시간이 지금 9시 6분 시간이 별로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목들의 플러스가 나오는 이 상황들이 크게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화학업종이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한 10% 미만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침에 지수 분위기 플러스 나오면서 좀 플러스 나왔다가 지수 만약에 출렁거리게 되면 또다시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지금 약간 예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화학업종에서 대부분 종목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롯데케미칼이 1.65%대로 좋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S오일도 1.3%대로 이틀 동안 낙폭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특히 삼성전기가 4%대로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이틀 동안 급락을 했다가 그 급락분을 하루 만에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이틀 동안 하락에 의해서 오늘 재차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 SDI는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0일선에서 재차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강하게 밀렸고 오늘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 업종은 근데 여전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기아차는 오늘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저점 라인 때 48,800원이었는데 지금 49,550원대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최근에 그 자동차 업종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약업종 아침에 거래량이 거의 없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에 증권업종이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오늘 1.98%로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업종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고요. 건설업종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만이 3%대 좋은 모습입니다. 조선업종 소폭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업종 중에서는 기계업종이 괜찮은 편입니다. 두산엔진이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1.5%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아침 출발 상황입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 대형주들이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과연 시총 상단 종목들 얼마나 회복분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어떻게 출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 확인하시죠. 이 시간 코스닥은 0.43% 상승하면서 701.32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0.41% 강보합 출발해서 시초가 부근에서 등락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출발 흐름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 0.44% 가까이 상승하면서 21선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다우 지수도 21선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종합지수라든가 전부 다 둘 다 보면은 21선 근처까지만 올라가고 아직 회복은 돼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까만색 21선 이평선인데요. 이란대가 전일 이제 강하게 깨지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강하게 돌파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10선과 그다음에 7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전일 살짝 깨지는 모습이 나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의미 없는 그런 등락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딱히 어떤 주도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이런 흐름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들도 오늘 출발 구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 전체를 좀 주도하고 견인할 만한 업종 내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지 않았죠.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 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까지 해서 중국 사드 배치 관련 이슈로 좀 등락이 엇갈렸었던 엔터주들, 대표 엔터주 YG엔터테인먼트 SM 종목은 오늘 소폭의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단 종목들은 어떤 모습으로 좀 장 시작하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아침에 좀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400원 상승한 102,600원으로 최근 들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일 강하게 올라왔던 카카오는 오늘 재차 다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서는 뷰옥스가 오늘 3%, 3.9% 가까이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W게임즈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머스 퍼시픽이 2.2% 그리고 코미팜도 1.9% 가까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솔브레인이 2.2% 가까이 올라오면서 또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전일 좀 반등이 나왔던 코데지 컴바인이 재차 다시 5,000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0%에서 1% 사이대 소폭의 등락이 있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전 구간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을지 모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분위기들 투자 주체별로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지 수급 흐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알아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은 47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64억 원 동반 매도하면서 오늘 장 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 27억, 18억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150계약 매수하는 반면 기관에서는 355계약 매도하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출발 구간에서 지수는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보이고 이러한 수급 흐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네, 약간 외국인이라면 약간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렇게 많이 사들어왔다가 매도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바로 오늘 미국 시장이 약간 올라왔다고 지금에 또 다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올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들이 재차 다시 강력하게 매수하기에는 글로벌 시장의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국제유가도 오늘 돌아서긴 했지만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약간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28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좀 그냥 관망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선물도 지금 149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매도한 폭에 비하면은 매도한 그 수량에 비하면 별로 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까지 뭐 시간이 14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들 입장이라면 오늘 약간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 지금 외국인들 수급에서 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여전히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침에 80억 그리고 이제 선물에서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 기관 둘 다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수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수급이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그런 반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들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 쪽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해서 오늘 오전 우리 시장 출발 움직임 어떤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유망 종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유망 종목들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현황과 향후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점검하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바라보는 다나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젊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 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PC를 구입한다던가 중요한 부품들을 구입할 때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 참 자주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현황 에 대한 체크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네, 동사는 그 온라인 쇼핑 고객 중에서 주로 PC라든가 IT 제품 등의 그런 대상으로 해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스펙 비교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휴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의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휴 수수료를 수취하는 그런 구조로 동사의 수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작년도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9억 정도에서 올해 1분기에는 약 23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20% 정도 1분기에는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최근 모바일 앱으로 성장 동력을 좀 강화를 하면서 향후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약 15.1% 정도 되는데요. 일평균 방문자 수가 PC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명,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약 9만 7천 명으로 이제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에서 약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 약 40여 개의 컴퓨터 판매점이 입점하고 있는데요.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 2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4억 원 정도 이제 나왔다고 보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약 22.6%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 회사의 주요 서비스는 고객 니즈에 맞는 그 대응한 조립형 PC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나와 컴퓨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에서 약 52.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제조 그리고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작년 1분기에는 약 23억 원에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약 90억 원 가까이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무려 290% 가까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우대 정책 기조에 따라서 빠른 외형 성장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동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다변화되면서 단순히 PC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도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동사 성장에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주가 움직임은 최근까지 어땠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다나 평소에 그렇게 거래 물량이 큰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움직임 어땠을까요? 네, 최근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대신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하루에 10,000주 정도씩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물량을 계속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약간 보여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PC 판매가 주력이었다면 좀 다른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상황들이 동사의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서 기관 매수세가 최근에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8,300원대 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로 14,500원대까지 출렁거리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난 6월 달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10,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렸다가 그때부터 14,000원대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이제 5월 달에 16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 이후에 이제 거래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출렁거리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 저점 라인대 1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13,000원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음악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바라보는 코웨이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동사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 있었죠.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이 되면서 전량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고 또 폐기 조치하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환불 조치까지 해주다 보니까 2분기 굉장히 일회성으로 영업이익에 타격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한다면 2분기 굉장한 호실적이 또 기록을 할 뻔도 했다고도 하는데요. 과연 동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 결국에는 이 니켈 성분 이슈가 얼만큼 지속이 될 것이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지를 회복하는 게 우선 최우선 과제로 또 꼽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동사의 2분기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2분기 매출액 5,23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 은 200억 원대네요. 2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비용으로 총 1,22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만약 이 이슈가 없었다면 작년 대비 이 컨센서스를 12% 상회한 기록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터졌고 이것이 2분기에 반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동사에 영향을 계속해서 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동사의 전망 어떻게 내려볼까요? 네, 항상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확 공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 처리를 하는 게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마음이 편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숨기고 계속 이렇게 가져갔다가는 나중에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이제 골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번에 미리 이제 리콜이 된 이런 상황들이 또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얼음 정수기가 약 10만 6천 대 정도 됐었는데요. 니켈 검출 이슈가 불거지자 최근 1개월 사이에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2분기에 바로 반영이 됐고요. 현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8월 달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니켈 관련 유해성이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탈 판매량은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얼음 정수기 이용 고객의 약 80%도 6개월 렌탈료 면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반기 렌탈료 할인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익 효과는 분기당 약 5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마케팅 비용 감소가 상쇄되기에 영업이익은 약 분기당 1,300억 원대를 다시 회복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로 2017년도에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약 56%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법인도 연간 기준으로 1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렌탈 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그런 이제 해외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과 해외 실적의 안정 부분이 동사의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동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위기가 곧 기회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화위복으로 삼을 만한 매수 타이밍 이 종목은 언제가 될지 차트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13만 원대를 유지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빨리 그것을 잘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불거진 그 내용에 비해서 동사의 그런 대처는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11만 3,500원대를 찍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8만 5천 원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바닥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고, 지금 저점 라인 때, 이번에 나왔던 8만 5천 원 라인 때만 깨지지 않는 선에서 뭐 두 번의 바닥이라든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재차 다시 한번 돌아서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유망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바라보는 CJ 헬로비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동사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참 많은 평가들이 나왔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종목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오늘은 SK증권에서 바라보는 CJ 헬로비전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2분기 실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CJ 헬로비전의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803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4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4% 가까이 감소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LTE 가입자 확대에 따른 MVNO ARPU 상승 효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가입자당 매출액이 이제 그래도 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TV 등 타 사업부의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그래도 소폭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TV 가입자 증가로 인한 그런 설치비와 상품 구입비 등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약 12.4%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MVNO를 제외한 타 사업부의 ARPU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그런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그런 희망도 확인이 됐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2분기 부진한 실적이었지만 헬로 모바일 LTE 가입자 확대로 인해서 가입자당 매출액이 5개 분기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디지털 TV 가입자 비중도 약 63%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직 안정화를 통한 정상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CJ 헬로비전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M&A 무산 이후 전열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동사 같은 경우 하반기 알뜰폰 시장을 또 공략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M&A 이슈가 제거된 상태에서 얼만큼 또다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동사의 움직임에도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윤희, 동사 최근 주가 움직임은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 왔을지 차트 통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SK하고 이제 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병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살아남는 그런 생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역발상이 좀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동사의 주가는 플러스 1.46% 상승한 9,05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7월 4일 날 14,250원대까지 장중에 찍었다가 그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9,000원대까지 밀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흐름을 보신다면 최근 9,000원 라인 때 지금 13,500원대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까지 지금 자리가 뭐 바닥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재차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바라보는 KB금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KB금융 얼마 전에 저희 증시내용 일부 시간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실적 말고 다른 이슈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 전에 이야기를 하려면 현대증권을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증시 상장 41년 만에 이제 현대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현대증권 지분을 보유한 KB금융지주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서 100% 자회사로 만들고 현대증권이 상패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KB금융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요인에선지 그리고 실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시죠. 윤희, 앞으로 KB금융 긍정적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업황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증권업계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좀 빨리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이제 금융사들하고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본력을 최근에 이제 8조 원대까지도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다양한 업무를 이제 허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도 나왔는데, 그만큼 국내 그 금융사들의 자본력이 좀 많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자회사 그 현대증권 잔여지분을 KB금융 주식으로 교환 결정한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현대증권 잔여지분 약 70.38%를 KB금융 주식으로 교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환 가격은 KB금융 35,474원, 현대증권이 6,766원으로 교환 비율은 현대증권 한 주당 KB금융 0.1907주로 됐습니다. 소규모 주식 교환 절차이기 때문에 KB금융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되지 않는 반면에 현대증권 주주는 이제 반대 매수 청구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주주의 반대 매수 청구 금액이 약 7,7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환 계약이 해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주주 확정 기준일은 8월 12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22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의 그런 100% 자회사 편입이 확정되면 KB금융은 신주 약 3,176만 주 발행으로 인해서 총 주식수는 4,181만 주로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8.2%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증권의 100% 자회사 편입에 따라서 2016년도 연가 매수 차익 약 1조 1,5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순이익 증가가 1,55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자사주 3,000억 원 매입에 이어서 5,000억 원 추가 매입도 결정을 했는데요. 자사주 추가 매입은 근본 주식 교환의 원활한 성공과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이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있었던 이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앞으로 동사 KB금융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주가에도 그것이 반영이 될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증권업종 종목들이 좀 상승폭이 있다고 하는데 KB금융은 얼마나 그 흐름에 따라가고 있을지 오늘 주가 움직임도 알아보시죠.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46,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황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메리트만 있지 실제로 업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 흐름이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강한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KB금융 300원 상승한 35,6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10만 주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36,000원대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했죠. 지난 4월달 고점을 일단 돌파는 한 그런 상황이고, 세차 다시 지금 저점 라인대가 35,000원 라인대 지금 형성이 되면서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고점 라인대가 강력하게 돌파됐을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6,000원대, 37,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연속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지켜보는 LG상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점검하도록 할 텐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리뷰를 좀 했습니다. 예상대로 안정되고 있는 수익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자 리포트가 나왔는데, 과연 동사의 2분기 실적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동사의 2분기는 매출액이 2조 8,5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11% 정도 감소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6% 정도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 대신증권의 그런 추정치를 약 18% 그리고 22% 정도 하회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저수익 사업인 원자재 트레이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를 좀 이제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56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27%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작년 대비하면 약 86%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철 트레이딩 관련 파생상품 손익을 포함한 조정 영업이익은 약 551억 원으로 1분기와 유사한 그런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영업이익은 1분기와 비교해서 자원, 물류는 좀 부진한 반면에 인프라는 개선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은 비철, 그리고 이제 석탄 트레이딩 수익이 좀 감소를 했고, 물류 같은 경우에는 해운 운임 하락과 그리고 1분기에 반영되었던 프로젝트성 물량 감소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성장세는 없지만 작년 4분기 빅베스 이후에 수익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 어떻게 보면 의의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분기 실적 분야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반기 모습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조금씩 체크를 해드리면 자원은 부진한 반면 물류와 인프라가 호조로 보이면서 상반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원 부문 최근 석탄 트레이딩 경쟁 격화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예상이라고 합니다. 물류 부문은 3분기가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다 보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인프라 부문은 에탄 크래커 기성률이 상승하고 있고, 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GTL 프로젝트 계약 체결 및 성공 수수료 인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하반기가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반기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도 상반기에 못지않게 좀 호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동사 향후 앞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는 LG 상사에 대해서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물류와 인프라 중심의 성장 관점에서 바이앤홀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버만 핀토스와 로지스틱스 인수로 인해서 LG 상사의 핵심 사업으로 올라선 물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수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장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벌크화물 중심의 사업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 LG 상사의 외형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부분은 기존 공사가 진행 중인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에탄 크래커 프로젝트와 올해 안에 본 계약이 체결이 예상되는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GTL 프로젝트, 그리고 또한 이미 본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린 1조 원 규모의 정유공장 2차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자원 부분은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이 약 20% 미만으로 하락해서 규모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 변동 대비해서 수익성이 안정되고 있어서 더 이상 LG 상사의 불안 요인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간 변경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41,000원에서 47,000원으로 오늘 리포트에서 상향 조정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 상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이 됐네요. 끝으로 차트 통해서 앞으로 동사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 정도와 목표 주가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 종목 얼만큼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LG 상사 오늘은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흐름 한번 보시겠는데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400주, 시장의 변동과 맞물려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장기 이평선 라인대,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대인데요. 지난 4월달과 5월달 그 라인대가 중요한 자리가 이제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최근에 이제 밀리면서 재차 다시 장기 이평선 라인대까지 밀렸는데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재차 다시 우상향해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지금 장기평선 라인대가 깨졌을 경우에는 좀 더 저점이 밑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5가지 유망 종목 가지고 한번 향후 포인트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 실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 많을까요? 계장 특징주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8월 4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8,100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역시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삼성 엔지니어링은 2%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날 삼성 디스플레이와 8,140억 원 규모의 충남 아산공장 A3 마감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판넬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공사로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2.6%에 해당합니다. 다음 종목 강원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국인 허용 카지노 건립 추진 소식에 연일 약세를 보였던 강원랜드인데요. 오늘 4월 만에 반등 흐름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새마을 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증권가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강원랜드 역시 2%대를 웃도는 상승률 시현하고 있고요. 39,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전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박 중독을 비롯한 사회적 부작용을 이유로 내국인 카지노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새로운 카지노 도입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그는 펫 특법에 의해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 내국인 대상 카지노 영업권 독점이 보장돼 있다면서 강원도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가온미디어 종목입니다. 가온미디어가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강세입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가온미디어의 주가입니다. 2.74% 오르면서 11,2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는 2분기에 매출액 1,228억 원, 영업이익 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국내 셋톱박스 업체 중 유일하게 높은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3분기에도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 갱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동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6.6배로 저평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개장 특징주는 대성파인텍 종목입니다. 한편 이 종목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대성파인텍의 주가입니다. 2.09% 빠진 21,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대성파인텍은 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 김병준의 3인이 주식 321만 6,069주를 주당 15,147원에 거래하는 총 500억 원 규모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이은정우의 7인으로 변경된다고 전날 장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일 개장 시각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게 잡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가장 높게 잡히는 종목입니다. 먼저 동양철관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 출발해서 현재는 상승폭을 소폭 반납했지만 여전히 8%대의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정일 상한가 진입했던 국보 종목 오늘도 6%대로 올라와 주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8,8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선도전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상승률 시현하며 3,425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실적 개선 기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대로 올라와 주면서 58,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용평 리조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88% 오르면서 7,73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린페이퍼 종목 오늘 16%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5,79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페이퍼코리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 내국인 허용 카지노 관련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4%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916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상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대 하락률 기록하며 7,380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광전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광전자 종목입니다. 오늘은 3%대 하락률 시현하고 있고요. 2,68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그리고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높게 잡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게 잡히는 종목 에이테크 솔루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대 거의 상한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중공업 부품 사업 인수 협상을 한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입니다. 현재 시각 6,72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오늘 인포뱅크 또한 20%대를 웃도는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인포전자는 24%대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8,3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카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넥스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99% 오르면서 23,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DAP 종목 역시 18%대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며 5,13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 버추얼텍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텍 종목 오늘 6%대 하락률 시현하고 있고요. 4,140원에 오전장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로 글로벌 종목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5%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6,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성파워텍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보성파워텍인데요. 오늘 5.75% 빠지면서 8,53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와 함께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 시장 평가를 하고 있을지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미래세태우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시죠. 제목은요, 오이가 익으면 자연히 꼭지가 떨어진다라고 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을 보면 2030선 벽을 두고 계속해서 돌파 시도는 했으나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오이가 익었다라고 표현하기는 다소 조금 왠지 섭섭하기도 한데요. 우리 시장 자연히 꼭지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조정에 들어간 오늘까지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해석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운급 7첨이란 이런 책에 이제 나온 그 사자성어를 이제 활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속 최락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이가 익으면 꼭지가 자연히 떨어진다는 뜻으로 때가 오면 무슨 일이든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은 6월 말 이후에 한 달여 가까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상승 흐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이 이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다 21선이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는데요. 21선 조기 회복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조정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3.3법칙인데요. 3대3 법칙인데 21선에서의 조정이 약 3% 이내와 그리고 3일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21선이 회복이 돼서 올라타 줘야지 그 추세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만약에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고 그 하회한 선에서 계속 이익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우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세 지수가 21선 밑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얼마큼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선 돌파에 실패한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도 11월 이후 네 번째 도전이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또 실패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 독일 닥스 지수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와줬으면 좋은데 돌파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과 국내 시장의 기관들의 그런 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이후 전반적으로 서머 랠리를 이어오다가 한 박자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동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감소하면서 조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특히 최근에 저희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WTI 국제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는 재차 다시 작년 연말 이후로 또 한 번의 그런 부담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달러 이하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 증시는 또한 이제 이런 국제유가 하락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약간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지금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다.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긴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조정 과정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의 교통부 운송 통계국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운송 통계국 화물 운송 지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경제가 둔화가 되다가 약 4개월에서 5개월 먼저 화물 운송 지수가 먼저 하락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최근 다우 운송 지수의 급락은 증시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흥미로운 그런 결과를 나타났다고도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개파락에 따른 단기적으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전일부터 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조정 신호인 흑산병이 지금 나타나긴 했지만 60일선 근처에서 지지를 확인한 것이 그나마 큰 수확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조정과 국내 시장의 그런 조정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당연한 그런 와야 될 그런 조정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조정이 왔다라고 이렇게 오늘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시각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오이가 익으면 꼭지가 떨어져야겠지만 꼭 개파락까지 되면서 떨어졌어야 됐나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지가 더 궁금하겠죠. 오늘 그것에 대한 답변을 NH투자증권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잠시 흔들리는 구간이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발표를 했네요. 잠시 흔들린다는 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또 견조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 NH투자증권 시각도 전달해 주시죠. 네, 잠시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흔들리는 사이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좀 이어지다가 매도로 전환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연속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증시도 재차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NH투자증권에서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가 4개월여 만에 40달러 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20일선도 이제 하회하면서 200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국제유가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오펙의 산유량 증가와 그리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종료에 따른 계절적 그런 수요
수요 감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셰일 시추 광고 수가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최근에 강세를 이어왔었던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그런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전일이었죠. 막연한 두려움을 경계한다라는 그런 이제 NH투자증권의 그런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유가에 대한 그런 다소 과잉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국제유가가 재차 다시 3%대 이상 올라온 것도 같은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기조에 대한 그런 지속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계속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이자 장기 박스권 상단이 2030포인트 선에 돌파한 이후에 막연한 경기 애심이 높아지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속도 조절 과정 내지는 내지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이제 보여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을 감안을 했을 때 상승 기조에 대한 그런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코스피는 최근 수년간 PE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약 10배에서 11배 사이 박스권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최근 앞으로도 약간 그런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을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는 매력적인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과 중장기적인 이익 모멘텀의 개선세를 감안을 했을 때 코스피 2000선 근방에서 하반 경직성은 물론 추가 상승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NH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추가 상승 견조하게 움직일 것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NH투자증권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시각을 좁혀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들어보기 전에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42% 여전히 강박 권역에서 움직입니다. 2002.6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0.74% 소폭 또 상승 탄력이 붙어서 703.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은 22억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기관은 여전히 344억 원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마찬가지로 51억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 역시 3억 매도 유지를 하고 있네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기관까지도 매수 전환할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되고요. 선물 시장은 외국인이 386계약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에서는 318계약 여전히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개장 초 분위기와 살펴봤을 때 우선 외국인들 매수 전환된 부분들은 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현재 지수 흐름과 또 수급 흐름 살펴봤을 때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지수만 놓고 대응했을 때는 거의 시장을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출렁거렸지만 종목들은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지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종목을 매매를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아까운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뭐 반도체, 뭐 3D 낸드라든가 이쪽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조정 시 눌림목 과정 공략이라든가 뭔가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종목들 중심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냥 박스권 내에서 그냥 출렁거리는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즉 박스권 상단에서는 약간 매수매하기는 그렇지만 그 외 중간 정도에 있다거나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실적 괜찮은 종목, 앞으로 전망이 업황이 좋아질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쪽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 후반 들면서 출렁이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전략들 몇 가지 있었죠.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또 그 안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세가 눈에 띄는 업종과 섹터에 좀 집중을 해서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수 흐름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실적을 보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각을 돌려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일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고요. 저희는 장 마감 1시간 전에 증시오네어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